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1일 무호 첫 번째 기사 1510년 명 정덕 5년 대간이 아뢰기를 신등이 언관으로서 여러 나라 일을 논란하였는데도 위에서 좋지 않으시니 나가 일 볼 수 없으며 의리에 마땅히 사직하고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곧 큰 문제이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오늘은 원조인데 대간 없이 할애를 받으시면 매우 사체에 방해됩니다 하고 대산 홍숙은 혼자 사례기를 영문이 판세에 합당하지 않으면 조정에서 아는 바입니다. 정광세 변수 등의 일도 어렵게 생각하고 따르지 않으시니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나라에 큰 예식이 있는데 대간이 반열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승지가 명패를 내보내지 않은 잘못입니다. 치고하소서였으나 모두 따르지 않았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1일 무호 두 번째 기사 태백승이 낮에 나타나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1일 무호 세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오늘 새벽에 통령원 관원이 와서 묻기를 왜 위헌은 이미 시립하였는데 대간이 바늘에 들어오기를 기다려야만 합니까? 하기에 대답하기를 대간이 지금 오지 않았으니 기다릴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대간이 사람을 시켜 묻기를 우리도 바늘에 들어갈 것인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지금 벌써 바늘을 배정하였으니 반드시 바늘에 들어갈 것은 없다. 그러나 생각대로 하라 하였습니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1일 무호 네 번째 기사 홍문관이 차자를 올리 영문을 극론하고 또 말하기를 양사가 이를 논란하였는데 지금까지 따르지 않으시니 간쟁을 거절하는 뜻이 있을까 염려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영문은 사직에 공이 있다. 내가 어찌 간쟁을 거절해서 그러야 하겠는가 하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1일 무호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원일 하래에 대간이 다 백관이 다 모이는데 대간 없이도 가합니까? 승지가 근밀한 곳에 있으면서 복직하라는 명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추고하소서 했는데 행공하면서 신문할 것을 명하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2일 김이 첫 번째 기사 명하여 대간에게 나와 일 보게 하니 대간이 곧 아뢰기를 하래에 대간이 없을 수 없다는 뜻으로 정원이 여쭈지 않고 다만 대간이 없이도 행할 수 있다 하였으니 이 말은 반드시 후패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드디어 사직하고 갔다. 홍숙이 혼자서 아뢰기를 전에 전하께서 중국 사신을 접견하실 때 대간이 바늘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동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간은 국가에 큰 관계가 있는 것인데 이번 하리에 대간이 없었습니다. 승지는 행공할 수 없으니 그 관직을 파면하소서 하고 또 영문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2일 김이 두 번째 기사 부제학 이 자견 등이 아뢰기를 예로부터 엄률한 사람이 공로로 인연하여 임금에게 등용되었다가 끝내는 나라를 망치고 집을 파한 것은 예전 역사에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영문이 간악함은 전후 극론하여 왔으니 전하께서도 환히 아실 것입니다. 매이한 공이 있음을 핑계하여 거절하시니 만일 마침내 조정이 편안치 못하고 사직이 기울어져 위태롭게 되면 이웃친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다시 아뢰기를 영문이 전일 논박을 받고 분함을 품고 스스로 유언비를 만들어 조정을 어지럽게 하여 그 간악한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였으니 이것은 소인 중에서도 심한 자입니다. 또 대신이 영문의 일을 의논하면서 사정을 보아 그 악함을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았으니 대신의 의논도 잘못입니다 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3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대간에게 명하여 취직하게 하니 대간이 곧 아뢰기를 영문이 전에 황해도 포도장이 되었을 때 군기시 직장 2해가 서울에 있고 현지에 가지 않았는데도 공을 의논할 때는 또한 해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영문의 위를 속이고 사정을 행사하면 이런 것을 미루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승지의 자의로 하는 일은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다시 사퇴하고 홍숙도 극론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3일 경신 두 번째 기사 도둑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므로 경기, 강원, 충청 등의 감사에게 하서하여 잡게 하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3일 경신 세 번째 기사 헌문관이 차자를 올렸다. 대리야. 영문의 흉특함은 온 나라가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신이 두둔하여 은혜를 보이며 사정을 가지고 위를 속이니 장차 임금의 세력이 위에서 고립하고 말하는 길이 아래에서 막혀 조정이 날로 문란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꾸지람이 자주 나타나니 두렵지 않습니까? 하였는데 따르지 않았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3일 경신 네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4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한 홍수기 아래기를 영문이 전일에 말을 지어내어 소란을 피웠으니 말하기에도 한심한 일입니다 하고 사간 허경은 아래기를 영문은 간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 육경에 둘 수 없습니다 하고 정경 소세양은 아래기를 영문은 농박을 받았으니 마땅히 문을 닫고 허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정원에 나와서 아래기를 오늘날의 바른 선비들은 모두가 전일에 유배 갔던 자들인데 상상을 힘입어 다시 천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고 드디어 조종을 바로잡을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영문이 스스로 해명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선비를 억제하고 축출하려는 음모를 품고 있음이 은연중에 그 앞에 보입니다 하였는데 상이 비답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4일 신유 두 번째 기사 대백성이 낮에 보이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4일 신유 세 번째 기사 경기도 관찰사가 도내의 갑사년 이후 유망한 사람의 전지에 대하여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조세와 부역을 면제해야 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4일 신유 네 번째 기사 명하여 삼강 행실을 팔도에 반사하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5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조첨을 받고 조강에 나아갔다. 집이 김극필, 정원, 김선, 설경, 황여헌, 검토관, 이자 등이 박영문의 일을 극언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5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설경, 황여헌이 아래기를 성묘조의 야대에는 육조의 참의도 들어왔거니와 유순 이육이 모두 참의 참지로서 들어와 참여했습니다. 지금 성상께서 경년에 부지런히 납신이 학문에 깊은 자라면 외관이라도 모두 경악에 입시하게 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상이 과연 그렇다고 하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5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검토관 이자 설경 황여헌이 박영문의 과실과 죄악을 극론하니 상이 대답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5일 임술 네 번째 기사 헌문관이 두 번 차자를 올려 박영문의 음험 탐독하고 변변치 못함을 극론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5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대신에게 명하여 북쪽 변경의 방비 대책을 의논하게 하였다. 처음에 변방 장수들이 사주를 무율하지 않아 거의 다 유망하였으므로 본도 병사 최한홍이 남쪽 군사를 옮겨다 인원을 보충할 것을 청하였다. 대신들로 하여금 그 가부를 의논하게 했는데 모두들 한홍의 계책이 불가하다 하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6일 개회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6일 개회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6일 개회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6일 개회 네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보이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6일 개회 다섯 번째 기사 명하여 지금부터 죄수의 명부를 매월 1일, 11일, 21일에 기록하여 아르게 하고 그것을 정식으로 삼게 하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7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동지사 김전이 국무를 성 밖으로 내쫓아서 간사하고 요망한 일을 금하여 없앨 것을 청하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7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7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7일 갑자 네 번째 기사 헌문관이 또 차자를 올려 박영문의 거칠고 사납고 변변치 못한 것과 스스로 해명한 과실을 논박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7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보이다.
중전 실효시권 중종 5년 1월 8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허지 시독관 김정 검토관 최명창 정은 김선희 박영문의 이를 극언하였다. 근저 실로시권 중종 5년 1월 8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전조가 인물을 전형하는 것인데 인물 등용에 조심하지 않아 언자의 많은 논박을 일으키니 그 무에는 조심하여 간택하도록 힘써라. 전조 중종 실로시권 중종 5년 1월 8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 실로시권 중종 5년 1월 8일 을축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 실로시권 중종 5년 1월 8일 을축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 명하여 권학 절목을 세우게 하였다. 이때 학교가 퇴폐하고 선배의 풍습이 날로 경박해지므로 상이 법률로 다스리려고 하였다. 중종 실로시권 중종 5년 1월 8일 을축 여섯 번째 기사. 박열을 동지 경연 홍문관 예문관 제학을 겸임하고 김세필로 동부 승지를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신용계가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주문이 되었음을 부끄러워한다. 지금에 있어서 문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난군이요, 그 다음은 강훈이요, 그 다음은 김전이며 그 다음은 내가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겠다 하였다. 일찍이 박열과 함께 제4에서 자는데 열이 등불을 돋우고 글을 읽으니 용계가 말하기를 그대가 부지런히 글을 읽더라도 나는 마땅히 의발을 사화에게 전할 것이요 그대에게 전하지 않을 것이니 글을 읽은들 무슨 보탬이 있으리 하니 열이 그만 중지하였다. 사화는 남곤의 자이다. 의발은 중의 가사와 바리떼를 의미하는 말인데 사승이 죽을 때 수제자에게 도를 전하는 징표로 그가 쓰던 가사와 바리떼를 전해주는 데서 나온 말로 학문이나 관직을 후배에게 전해주는 데도 흔히 쓴다. 중종 실로시권 중종 5년 1월 8일 을축 일곱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안윤손의 서적을 여러 향교에 비치하여 유생들로 하여금 강습에 편하도록 할 것을 청하였다. 이때 강릉 사람들이 학문을 좋아하여 향회에 참여하는 자가 퍽 많음으로 청한 것이다. 향회는 향교에서 거행하는 시험인 듯 하다. 중종 실로시권 중종 5년 1월 9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성세정 지평 김씨 검토관 이자가 박영문의 흉특함과 임금의 유난하는 잘못을 논박하였다. 영사 박원종이 인물의 진토는 경한 것이 아니라 하여 영문을 구원하기 위해 매우 힘쓰고 또 아뢰기를 성묘조에서는 대간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물러갔습니다 하니 대선 홍숙이 아뢰기를 원종의 이말은 대간을 억제하는 것이니 그 심리를 캐어본다면 영문의 무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영문이 마침내 화심을 품고 종묘를 얻고 제사를 끊으려고 하였는데 이것은 박원종, 유순정 등이 이룬 것이다. 그의 사람됨이 엄률하고 험악하면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인데 원종 등이 간사하게 같은 공을 보호하여 감히 공의를 배제하고 상청을 미혹하게 하였으니 그 죄가 크다. 영문이 산관이 돼 원망하는 것은 모두 여기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데 임금 역시 의심하지 않고 장수의 권한을 맡고 마침내 불측한 죄에 이르게 되었으니 사람을 알기 어려움이 사실이 아닌가. 영문이 처음에는 미륵 당례와 사기의 일을 수행하려고 하였는데 원종이 또 영문과 사기였으니 매우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중종 실로시권 중종 5년 1월 9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선농제에 가요를 정지할 것을 명하였다. 처음에 천견이 있어 근신하는 뜻에서 정지하려고 했는데 예조판서 정광필이 만일 임금께서 친히 제사 지낸다면 가요만을 폐지할 수 없다므로 드디어 대신들에게 의논한 것이다. 중종 실로시권 중종 5년 1월 9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 실로시권 중종 5년 1월 9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 실로시권 중종 5년 1월 9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중종 실로시권 중종 5년 1월 9일 병인 여섯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강혼이 장계하여 노필 강관 이교를 청거하였다. 전에 임금이 천재로 인하여 숨은 선들을 찾아내도록 하서하였기 때문에 천거한 것이다.
중종실록 식권 중종 5년 1월 9일 병인 7번째 기사 내 농포에 명하여 검으로는 소채를 내공하지 말고 백성들의 경작을 허가하게 하였다. 중종실록 식권 중종 5년 1월 9일 병인 8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강훈이 장기하여 효행과 천리가 있는 박인 나유문 및 그의 처 이씨와 박정견, 옥석견 등을 천거하니 상이 모두 그 문유를 정표하게 하였다. 그 밖의 박수형, 민구수 등 10인에게도 모두 차등있게 보상하였다. 중종실록 식권 중종 5년 1월 10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선 홍수기 아래기를 박원종이 말하기를 신은 영문과의 교분이 동생보다 더 친하다 하고 또 말하기를 근일대간의 인물을 논박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 하였는데 이 말이 크게 언로에 방해가 됩니다. 또 말하기를 성면은 공신을 우대하셨다 하였는데 원종이 원훈으로서 스스로 우대를 말하니 이것은 부끄러운 말입니다. 또 말하기를 성종이 대간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난하던 자리에 물러갔다 하였는데 이것은 원종이 상으로 하여금 대간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종이 대간의 말 듣기를 즐거워하였기 때문에 동방의 성인으로 일컬어졌으나 어쩌다가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있으면 가난한 자가 물러갔습니다. 또 성종은 대간을 우대하였으므로 마음에 있는 것이면 모두 아뢰었습니다. 원종이 어떤 가는 공신으로서 영문을 감싸서 아뢰니 그 정상을 추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사간 허굉은 아뢰기를 원종의 말은 지극히 놀랍습니다. 그 뜻은 영문의 판서를 가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해를 공없이 논공한 일은 조정이 다 아니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종이 이것을 정원에 의존하려고 하니 이것은 조정의 이목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대신의 마음씀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조정의 덕실과 위의 잘못하는 일을 대간이 논하는데 대신이 이해를 견주어서 그 덕실을 말하지 않으니 국가의 복이 아닙니다. 옛날의 재상으로서 전권한 자는 대간으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 인보가 가난한 자들을 경계하여 말하기를 그대가 입장 말을 보지 못하였는가 하니 이것은 임금의 귀와 눈을 가리자는 것입니다. 대간의 말이 권신의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명하신 전하가 위에 계신데 원종이 조금이라도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어찌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하고 홍숙이 아뢰기를 성종이 공신을 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명에조차 문 밖으로 쫓겨 나간 일이 있습니다. 원종이 비록 원훈이요 수상이라 할지라도 처벌하지 아니하면 마음대로 전행하여 끓일 것이 없을 것이니 그 조짐을 길러줄 수 없습니다. 주문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허경이 아뢰기를 노사시는 성종조의 재상으로서 성종조에 있어서 가난을 받아들이는 일의 아름다움을 아뢰었으나 패조 때에 와서는 가난을 막는 길을 열었습니다. 성종은 시비를 환히 아시기 때문에 가난을 받아들일 것을 아뢰었으며 패주는 어리석었기 때문에 가난을 막도록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종은 성종조의 대간은 이렇지 않았다 합니다. 청컨대 원종의 죄를 다스려 조종으로 하여금 사실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만일 영문을 가지지 않으려면 신등의 직책을 갈아주소서 하고 홍숙이 아뢰기를 패주가 강간을 죽여 욕보인 것을 원종이 친히 보고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성종이 친별로 하교하시기를 많은 선비들의 제재함을 기뻐하고 충직한 말의 악각함을 즐거워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대간을 우대하는 하교입니다. 원종도 이것을 알면서 도리어 가난을 거절하는 사연으로 아뢰었으니 추문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허경이 아뢰기를 원종이 사정문 밖에서 분명히 김당의 말을 들었는데도 두어 걸음 안에서 도리어 스스로 거짓말을 하려니 이것이 옳겠습니까? 옛날 조고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 일을 오늘에 와서 다시 보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고 홍숙이 아뢰기를 대간이 사직하면 경련에 들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경련은 중대한 일이므로 사직서를 드렸더라도 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일은 위에서 영문의 일을 기인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고 허경이 아뢰기를 대간이 강경하게 영문의 일을 논란한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조정을 위한 것입니다. 하였다. 진저실록 식권 중종 5년 1월 10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대사원 홍숙에게 명하여 나와서 일보게 하였다. 숙이 따라서 아뢰기를 박원종이 임금 앞에서 잘못 상달하는 것은 이미 다 아뢰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 관계되는 일이니 참가대 원혼의 대신임을 생각하지 말고 주문하소서.
박영문의 일은 신이 공론을 가지고 아뢰었는데 윤허하지 않으시니 신이 나가 일보기 어렵습니다. 공론이 맡기고 있으니 속기 신 등의 직위를 갈아주소서 하고서 또 사직하고 갔다. 중조실록 19권 중종 5년 1월 10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대간에게 명하여 나와 일복이 아닌 대간이 또 사직하고 아뢰기를 대신의 도리는 임금의 사람을 잘못 쓰는 것이나 정사를 잘못하는 것을 보면 당연히 아뢰어야 합니다. 그런데 박원종은 수상으로서 영문의 잘못을 말하지 않고 도리어 영문을 변명하여 구원하니 대신의 도리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 생각이 대간을 억제하고 임금의 총명을 막아 가리려 하는 것이니 이는 전권 교자의 조짐입니다. 주문하여 백관을 경계하소서 하였는데 듣지 않았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10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영의정 박원종이 아뢰기를 대간이 신이 박영문을 구원하였다 하여 그러다 하였습니다. 신이 영문이 엄한 사람이 아니고 또 동생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라 한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붕우 또한 오륜에 들며 신이 영문과 동년이요 동훈으로서 그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성종조에는 대간이 사직하고 물러갈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간이 사직하고 물러가지 않으므로 부득이 날아간다고 아뢰었을 뿐입니다. 대간이 말하기를 성종조에 만일 대간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가난한 자가 물러갔다 했는데 이것은 신이 말하지 않은 것이요 애매한 일입니다. 공신을 우대한다는 말은 정류지 박집안이 서정의 공으로 오히려 참판이 되었는데 영문은 전국 공신 등에 참여하고 일찍이 난관이 되어 모두들 그 능력을 칭찬하였으니 어찌 공조 판사가 되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이 매우 온당함으로 아랜 것이요 영문을 감싼 것이 아니고 또 신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해의 일은 정문에 나와 의논하였기 때문에 아랜 것입니다. 대간의 논박이 너무 과격하다고 하는 것은 신의 말만이 아니라 무리가 모두 너무 과격하다 합니다. 이것은 대신으로서 당연히 말해야 할 것이요 신도 또한 항상 이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아뢰었습니다. 신이 매양 영상을 사직하였거니와 하루를 지내기 어렵습니다. 지금 대간이 아랜 바가 이러하니 먼저 신의 잘못을 주의해 주소서. 영문은 모르거니와 신이 항상 대간의 논박을 기다렸으나 지금껏 논박하지 않았어. 이것이 실로 결점이었는데 지금에 마침 논계가 있으니 속히 갈아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대간이 정성을 거르다 하나 나는 그 뜻을 모른다. 공신을 우대한다는 말은 박지원 등이 또한 참판에 임명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재상이 가부를 결정한 것인데 대간의 말이 이러하니 내가 알지 못하겠다 하였다. 원정이 또 아뢰기를 대간의 아뢰을 어찌 그러다고 하겠습니까? 영문의 일을 아직도 윤활을 얻지 못하였는데 또 신이 영문을 두둔한다고 하니 대간의 말을 조차해야 합니다. 지금 갈더라도 뒤에 다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3시에 이미 다가왔으므로 병을 무릅쓰고 출사하였습니다. 근래에 2번 입시하였는데 땀이 자리에 떨어지니 그일 말미를 얻어 조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비답하기를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불가하다 한 뒤에야 고칠 수 있다. 영문은 나갈 수 없다. 말미는 아래대로 하라 하였다. 큰일이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10일 정묘 5번째 기사 주강에 나가다 참찬간 이 자견이 아뢰기를 박영문의 일을 윤허받지 못하였는데 박원종이 아랜 것이 또한 그럽니다. 대신과 대간이 이렇게 서로 어긋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영문은 지금 아직 건강하니 허물을 고치고 착한 사람이 되면 다시 조정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폐지하는 것이 매우 많으니 청컨대 속히 조치소서 하고 정경 정사룡이 아뢰기를 영문의 일 때문에 대간이 오래도록 맡은 일을 폐지하였습니다. 영문이 반드시 공주판사가 되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강목을 진강하였는데 성인은 선한 사람을 가상히 여기고 능하지 못한 일을 가엾이 여긴다 하였으며 또 허물을 잊고 공을 기억한다 하였다. 한두 가지 작은 과실이 있더라도 어찌 갈 수 있으리야 하였다. 참찬간 이 자견이 아뢰기를 삼국이 솔밭처럼 써있고 천하가 아직 어두울 때는 허물을 잊고 공을 기억하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에서 친히 정사하신 지 5년에 흐린 것을 격발하고 맑은 것을 선양하니 이는 허물을 잊고 공을 기억할 때가 아닙니다. 어찌 저 가바지 않은 사람을 육경의 자리에 두겠습니까? 주저하지 마소서 하고 사룡이 아뢰기를 대신으로서 과오가 있는 자는 용서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과실이 있고 사람마다 다 그러다 하면 또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10일 정묘 6번째 기사 대선 홍숙에게 명하여 취직하게 하니 숙이 아래기를 박원종은 박영문과 소시의 친구이고 동년 동훈이므로 그의 아랫바에는 동생과 다름이 없다 하였습니다. 만일 동생과 같이 친신하면 또한 스스로 혐의를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원종은 영문의 일을 다 옳다하고 대간의 말은 다 그러다하여 드디어 성종이 간암을 거부하는 것을 인용하여 오늘의 대간의 과격함을 반박하여 아뢰니 이것은 대간으로 하여금 영문의 일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공론을 두려워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국법의 시행은 먼저 귀건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대신이나 큰 공이 있다 하여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옛 말에 이르기를 권신의 뜻을 거슬러 미움을 받으면 헤아리지 못할 화가 일어난다 하였습니다. 신등이 또한 어찌 권신의 일을 말하기 좋아하겠습니까? 하지 않을 수 없었어입니다. 하였다. 중전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10일 정묘 7번째 기사 대간에게 명하여 취직하게 하니 대간이 아뢰기를 원종의 마음에 본래 영문을 구원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 계다라는 말이 이렇게 서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더욱 심한 것은 이해의 이루가 사람을 논박하는 것이 너무 과격하다는 것과 성종조의 간암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일입니다. 임금 앞에서 거짓으로 꾸미고 속이며 넌저시 고사를 인용하여 임금으로 하여금 간언을 거부하게 하니 이것은 소구도 차마 못할 일인데 하물며 수상이겠습니까? 패주가 간언을 거부하다가 마침내 패망하게 되었으면 원종의 눈으로 본 바이니 인군을 도리로 인도하여 간정을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지금 도리어 대간을 억제하고 총명을 가려우니 어찌 대신이라 하겠습니까? 영문의 일을 변명하고 뒤이어 채직을 청하니 이것은 본뜻이 아닙니다. 본말이 같지 않고 마음과 말이 다르며 시비가 뒤바뀌었으니 주문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또 사직하고 갔다. 중조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10일 정묘 8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이 작연 장사룡이 박영문의 일을 제로나 했는데 상이 묵묵부답하였다. 중조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10일 정묘 9번째 기사 대간에 전교하였다. 박원종이 이미 박영문의 채직할 만한 이유를 아뢰고 또 들을 예의를 아뢰었으니 무슨 정실이 있겠느냐.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10일 정묘 10번째 기사 사인 민원이 삼공의 의논을 아뢰기를 박영문의 일로 대간이 사직하고 이 일을 폐지하는 것이 극히 많습니다. 착건대 속히 명하여 영문을 갈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과 시정으로서 영문을 말하는 자가 많으나 그 공이 중하니 어찌 버릴 수 있으리야 하여. 중조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10일 정묘 11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중조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11일 무진 첫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조강에 나아가다. 집이 김극핍이 아뢰기를 박영문의 잘못은 위에서 이미 아시는데도 판서를 가리지 않으시어 신등이 동안 공론을 가지고 아래 윤호를 받지 못하였으니 무슨 낯으로 직위에 있겠습니까? 속히 신등의 관직을 갈아주소서. 박원종이 말하기를 대간이 인물 탄핵을 너무 심하게 하여 조정이 안정하지 못한 것 같다 하였는데 이것은 거의 언로를 막는 것이 아닙니까? 이해가 서울에 있었는데도 특별히 농공의 반열에 참여하니 이것은 영문의 과실입니다. 그런데도 원종은 두둔하려고 말하기를 영문이 일찍이 승정원에 의논하였다 하니 속이는 것이 아닙니까? 대저 말의 옳고 그름은 지위에 높고 낮음에 있지 않으니 어찌 대신이라 하여 용서하겠습니까? 하고 정경 소세양은 아뢰기를 박영문이 논박을 받았으니 문을 닫고 허물을 생각하여 할 것인데 대신의 집으로 분주하게 다니면서 자기의 일을 구원하여 이 때문에 원종이 경륜에서 영문을 구원하려 실현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청컨대 영문을 갈아서 계과할 줄을 알게 하고 대신에게 하교하여 실현한 죄를 알게 하신다면 성덕의 광채를 더하고 간언을 받아들이는데 물 흐르는 것과 같은 아름다움이 있겠습니다 하고 참창간 김세필은 아뢰기를 건일 대신과 대간이 서로 용납하지 않은 형세이고 서로 배척하는 조짐이 있으니 이것은 국가의 큰일입니다. 위에서는 대간과 재상의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어 말이 이지에 합당하면 마땅히 취하여 써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의를 유자의 노래에서 취하기도 하였는데 하물며 대간과 시종이 밤낮으로 깊이 생각해서 한 말이 하나도 취할 것이 없겠습니까? 노공필은 원로로서 곁에 있는데 시비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대간의 말이 모두 이치에 순한데도 위에서 거부하시는 것은 이치에 합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옛 말에 이르기를 들끓만한 차이가 천리의 차오를 만든다 하였습니다. 만일 4, 5일을 그대로 미루어 간다면 일의 차오가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니 속히 괴단하소서. 이해가 농공 단자를 가지고 정원에 들였을 때 승지 김당이 이해에게 묻기를 너도 내려가서 도둑을 잡았느냐 하니 해가 어리벙벙하게 대답을 못하다가 당이 굳이 따지니 나도 가서 잡았다 하였습니다. 영문이 만일 조금이라도 기탄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감히 이렇게 하겠습니까? 임금은 모름지기 이런 일을 확실히 판단하여야 밝은 판단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가는 듣고 아뢰기는 하였으되 일찍이 그 실상을 알지 못하였으나 신등은 친히 그 실상을 보았습니다. 채직할 뿐만 아니라 그 연유를 추문하여 후인을 징계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11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성희안 이손 신유무 박열이 아래기를 박영무는 사세가 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등이 경년에 입시하여 대간의 말을 들으니 영구히 패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갈더라도 뒤에 다시 서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정교하기를 시종 대간 정부가 모두 갈아야 한다 하니 이것은 국론이 모두 그러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문이 과실이 어찌 공조판서가 될 수 없기에까지 이르렀으랴 그 과실을 추문한 뒤에 갈아야 하리라 하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11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의정부 6조가 영문의 일을 반복하여 아뢰니 상이 명하여 영문의 관직을 갈게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대간이 영문을 논박한 지 이미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재상 중에는 또한 남모르게 영문을 두둔하는 자가 있었다. 그러나 공론은 끝끝내 버릴 수 없는데 온 조정이 말을 갖게 한 뒤에야 갈았으니 간언을 따르기를 물 흐르듯 한다는 것은 또한 어렵지 않은가?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11일 무진 네 번째 기사 대선 홍숙이 사직장을 올려 아뢰기를 신등이 수상의 일에 대하여 어찌 자세히 듣지 않고 아뢰겠습니까? 박원종이 이 해의 일의 전말을 경영청에서 자세히 듣고 곧 상전에서 두둔하여 아뢰었으니 이것은 천총을 속이는 일입니다. 영문의 일을 발명하여 아뢰기를 성종전에 대간이 일을 말하다가 윤호를 입지 못하면 물러갔다 하였으니 이는 언로를 막는 것입니다. 임금은 대간의 이목으로 삼는데 만일 임금이 대간의 의논을 믿지 않는다면 외간의 말을 어디로부터 알겠습니까? 이는 총명을 가리는 것입니다. 상교에 이르시기를 듣기에 놀랍다 하셨는데 듣기에 놀랍다 하심으로 신등이 논개한 것입니다. 또 상교에 이르시기를 원종은 정실이 없다 하시었습니다. 그러나 원종의 말이 신이 영문과 서로 잘 지내 형제보다 더 친하다 하고 또 영문이 형제 조랑이 되었을 때 당상관들이 모두 칭찬하였다니 어찌 정실이 없겠습니까? 두둔하여 아뢰어서 그 지위를 굳힌 뒤에 공론이 있을까 두려워서 채직하기를 청하였으니 이는 공론을 면하기 위하여 말한 것이요 참으로 채직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종을 추문하소서 하였다. 맞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11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원종의 영문을 두둔한 일을 추문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11일 무진 여섯 번째 기사 선농제를 친히 거행하는 것을 정지하였다. 하늘의 경계를 근신했어이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12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성세정이 아뢰기를 성종조의 대간이 한꺼번에 황기다를 등 6인을 탄핵 논박하였지만 과하다 하시지 않았으며 심지어 유생들이 수상 윤필상을 공박하여 간귀라고 하였는데도 과하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원종이 대간의 임무를 논박하는 것이 과중하다 하고 임금을 격동하여 간언을 막는 조짐을 이루니 그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영사 성희안이 원종의 영문을 두둔한 뜻이 없음을 밝고 또 아뢰기를 강경서가 승지를 사임하고 4일을 지나 병으로 죽었습니다. 경서는 누대의 조정의 경영관으로서 비난한 생활이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 아내가 경서가 북방으로 귀양 갔을 때 가재를 다 팔고 그 치마까지도 팔아 경서의 족수로 보내었으므로 국가에서 이미 그 마을에 정문을 세워 표창하였습니다. 참건대 부중을 보내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강경서는 승지와 다름이 없다. 우상이 아린 대로 승지의 예로 치부하라 하였다.
증정실로 시권 증정 5년 1월 12일 기사 두 번째 기사 한승부 판윤 이계남 좌윤 손주 우윤 심정 등이 아래기래. 한승부를 정면원의 원각사로 옮겼는데 절의 창과 벽이 모두 깨졌으며 또 장부와 호정 및 각면 결성문 안은 본부에 장치하였으므로 상고할 때 따로이 난관을 본부에 보내니 그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수요가 적은 노비가 당상관 난관의 음식을 날마다 운반하니 이 또한 폐단이 됩니다. 본부로 도로 옮기게 하소서. 사신은 논한다. 이보다 앞서 우윤 성윤자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죽으니 사람들이 폐사의 동티라 하였다. 개남이 이에 미혹되어 문서를 핑계삼아 돌아오니 사림이 기롱하였다. 손주 심정의 마음가짐이 돈독하지 못함도 알만하다. 진조실호 10권 증정 5년 1월 12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시독관 이항이 아래였다. 재상과 대간이 화목한 뒤에 국가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재상과 대간이 서로 말썽을 일으키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대저 재상은 지위가 높고 대간은 낮으니 재상과 대간이 서로 말썽을 일으키면 대간이 이기지 못할 것은 이치에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재상과 대간이 서로 말썽 부리는 버릇은 오늘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무오년의 화가 이로 인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재상이 대간에게 분을 품어 오다가 시기를 기다려 일어나니 착한 사람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 또한 거울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패주는 시비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말을 옳다하니 여기서 재상은 그 개교를 행사하여 선비들을 다 섬멸하고 그 화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지금 대간이 영문에 이른 논박하여 석 달이 되도록 윤호를 입지 못하였는데 반드시 재상의 말을 기다려서 윤호하시니 이것은 상께서 가는 듣기를 물 흐르듯 하는 아름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증정실로 시권 증정 5년 1월 10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의정부 조찬성 이손이 늙었으므로 사직하였는데 상이 조정에 노성한 사람이 없다에 허락하지 않았다. 이때 손의 나이 72세였다. 증정실로 시권 증정 5년 1월 11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아래기를 변수는 탐호하여 군병을 맡을 수 없는데 또 제주가 되었습니다. 또 윤신로 남숙은 6월에 거중하였으니 승진 서임할 수 없습니다. 장임 김윤호는 인물이 지극히 용렬하고 경력 또한 얕으니 승사할 수 없습니다. 남녀는 술만 마시고 이를 보지 않으니 광주 목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진산군수 서정과 능성현령 김광훈은 사람됨이 탐호하니 모두 가소서 하고 헌부가 아래기를 이문은 전년 2월에 거하하였으니 당상관은 해를 지나야 되는 법이 없지만 갑자기 수령을 제수할 수 없습니다. 최정은 전에 호주 좌랑에 임명되어 9개월에 갈고 후에 공조 좌랑이 되어 겨우 2달이나 전후를 통계하여 겨우 11개월인데 도사에 승진되었습니다. 도사도 과한데 한왜 정령으로 승진되리까? 양과 출신도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관작이 외람되니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변수가 무신이기는 하나 성종조의 승지가 되었으니 어찌 총관 제조가 되지 못하랴. 나머지도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당상관은 해를 지나야 되는 법이 없지만 이라는 뜻은 법혐의 하등으로 파직한 자는 인을 지나야 사용할 수 있으나 당상관은 부재차한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증정실로 시권 중종 5년 1월 12일 기사 여섯 번째 기사 왕이 명하여 중외의 신민 중에서 폐주의 단상법이 엄할 때 당시의 제도에도 불구하고 3년을 복상한 자를 찾아보게 하였다. 전라도 관찰사 임유겸이 전주부 이장손, 습독 임홍, 전훈도 임심, 유학 임혼, 김환, 김문조, 전참봉, 윤종손을 보고하니 다 함께 작업을 올려 표창하게 하였다. 증정실로 시권 증정 5년 1월 13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벗고 조광에 나아가다 시간관 이 사균이 아래기를 국가가 중간에 불운하다가 박원종의 덕으로 거의 끊어졌던 종사가 다시 계속되었으니 원종으로 살 일은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고 충성된 말을 다하여 국가로 하여금 깊이 편안하게 함이 옳거늘 전일 경렬에 입시하였을 때 원종은 음습과 안색이 모두 거칠며 속으로 이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대간을 가리켜 말하기를
남의 결점을 떨치워 내는 것에 정직하다 하고 남의 괄신 말하기를 좋아하므로 애매한 자가 잠언 많다 하였으니 듣고 목을 움츠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패조의 권신이 호승하는 마음으로 대간의 고든 말을 미워하여 한 그물에 다 잡으려고 대간을 가리켜 당이라 하여 대간으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하고 마침내 큰 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원정은 국가와 흥망을 같이 할 신하로서 공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문을 두둔할 생각을 하니 이것은 대신의 도리가 아닙니다 하고 사간 허경이 아뢰기를 패조의 대신들이 대간의 직언을 미워하여 마음에 분을 품고 시기를 보아 일어났는데 무어사와에 이르렀으는 유자강 성준 등이 선비들의 주의를 읽어 만들어 깨끗한 의논을 하던 선비들의 목을 이어 사륙하였으니 이것은 귀와 눈으로 듣고 본 바입니다. 지금 원중이 말하기를 대간이 인물 논박을 과중하게 하여 조정이 안정하지 못할 것 같다 하니 이것은 대간을 미워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주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이해부터 나라를 망하게 하는 신하가 어찌 처음부터 패국 망가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다만 다른 사람의 바른 말을 미워하여 국인으로 하여금 모두 감히 제 말을 어기지 못하게 하므로 국인이 그 시비를 말하지 아니하여 마침내 구원할 수 없는 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영사 이웃순정이 아뢰기를 박원정이 아랜 바는 신이 그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대간이 은사를 좋아하여 공론이 크게 일어나므로 신은 혼자서 기뻐했습니다. 비록 신의 효물을 논박하더라도 성내지 않을 것인데 더구나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는데 어찌 구원할 이치가 있겠습니까만 다만 원종의 생각으로는 원종 공신을 마련할 때 실로 영문이 누구의 뇌물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또 영문은 윤탕로의 말을 듣고 원종에게 말한 것이요 영문이 구성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또 성종조의 대간이 사직하였다가 도로 취직하였다는 말은 대간의 말을 과하다고 한 것이 아니요 처음에는 사직하였더라도 나중에 도로 취직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종의 생각이었습니다 하고 괜히 아뢰기를 원종이 공공연하게 언론을 막는 말을 내었으니 신등이 어찌 다만 추구할 것만 하려겠습니까? 원종이 이런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시비를 알 수 있습니다. 미소한 관직이라도 현재가 아니라면 그 소임을 감당하겠으나 육조 판서와 같은 것은 대현이 아니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육경을 가지고 신하가 죽은 뒤에도 비석에 쓰는 영광으로 삼음에리까 하고 이어 장령 서우와 함께 변수, 남숙, 윤신노, 장임, 김윤호, 남률, 서정, 김광후, 임훈, 최정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 7월 10건 중종 5년 1월 13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대소 조관의 거중 한 자를 승사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어느 법전에 실려있는지 상과에 아뢰라. 중조 7월 10건 중종 5년 1월 13일 경우 세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보이다. 중조 7월 10건 중종 5년 1월 14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대간이 변수, 윤신노, 남숙, 장임, 김윤호, 남률, 서정, 김광후, 임훈, 최정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 7월 10건 중종 5년 1월 14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참창간 이세인이 아뢰기를 더건대 생은 강숙지가 용인현에 살았는데 포도장 이 종래가 강도로 하여 포박하여다가 형장으로 난타하고 발가락을 뽑기까지 하였으며 또 그 아내를 결박하여 용인에 가두었다가 하룻밤을 지내고 놓아주었다 하니 분교를 훼손함이 심합니다. 또 도둑은 잡지 않고 영마만 지치게 하니 그 배가 적지 않습니다. 주문하소서 하고 시독관 김정희 아래기를 인명이 지중한데 도둑이 아님을 분명히 알면서 형장을 사용하여 운명하게까지 하였으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고 세인이 또 아뢰기를 성종조에서 생원 진사를 우대하였습니다. 무지한 무부가 상받는데 급급하여 함부로 형장을 써서 무고한 사람을 그릇되게 죽였으니 추문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하고 김정희 또 아뢰기를 국가에서 모든 사형수를 삼복까지 하는 것은 그릇되게 죽일 것을 염려하여서입니다. 지금 무지한 무리가 공을 얻기에 급하여 흔히 무지한 사람을 죽이니 이것은 염려되는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늘 포도장이 잡은 도둑을 형조로 옮겨 추고한 뒤에 죄를 결단하여 오른데 지금 종래가 함부로 형장을 썼으니 또한 추고하여 마땅하다 하였다. 김정희 아뢰기를 그늘 부지런히 경륜이 나오시니 지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만 제왕의 학문은 장구나 따지는 유생과는 다릅니다.
구두를 익힐 뿐만 아니라 모름지기 대의를 알아서 시장에 나타내야 합니다. 참건대 대신들과 함께 깊은 의미를 확실히 따져 예전의 좋은 정치를 보면 그렇게 할 것을 마음먹고 예전의 어지러움을 보면 그것을 경계로 삼으셔야 합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14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이조가 아뢰기를 대전에 5구, 3구, 2구에서 한 번이라도 중을 받은 자는 우직에 제수하지 말라고 적혀 있을 뿐이요. 거중하고서 몇 번 포편을 지낸 뒤에 승서한다는 법이 없고 또 영구히 소용하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거중한 자는 의뢰 다른 관사로 옮겼습니다. 다른 관사로 옮겨서 거상이라면 승서하여도 무방할 것이요 주의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거중한 인원을 옮기는 일은 대간이 아린 것과 이조가 아린 뜻을 가지고 명일 전강이 있기 전에 재상들에게 의논하여 하나로 돌아가게 해야 하리라 하였다. 중조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14일 신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변수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헌부가 임훈 최정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또한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15일 MCN 첫 번째 기사. 상이 사정전에 나아가 생원, 정구 등 사민을 시강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일 유생의 강이 끝난 뒤에 재상들이 논란하였는데 내가 매우 가상히 여겼다. 오늘도 논란함이가 하다 하니 대신들이 대략 서로 논란하고 파하였다. 중조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15일 임신 두 번째 기차 좌찬성 이손이 상소하여 사직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지난 무진에 신이 나이 늙어 70이 되었으므로 치사하려다가 윤허를 얻지 못하고 도리어 괴장의 하사를 받고 감격해서 물러나오 감히 사직하지 못하였습니다. 에서 취직하여 지금까지 3년이 되었는데 정신과 기력이 점점 혼모하여 달마다 다르고 해마다 같지 않습니다. 비록 애써 나오려고 하여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알고 다시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사면을 청하였으나 또한 윤호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찬성, 홍화하는 자리는 관계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니 신의 노쇠한 몸으로 어찌 오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 넓은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정성은 간절하나 자신을 굽어보니 숨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라건대 신의 관직을 갈아 전리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시어 갯벌들 같은 잔약한 자씨를 휴양하여 조금이라도 견마에 남은 해를 연장할 수 있게 해주시면 넓고 큰 성은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했다. 그리 올라가니 기력이 아직도 건강하다 윤허하지 않는다고 비답하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15일 임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변수 등의 일을 아뢰니 비답하기를 남렬, 김광우, 서정, 임훈 등은 가라 임명하라. 나머지는 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16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지평, 김식, 헌납, 권, 희맹 등이 변수의 일을 아뢰고 희맹이 또 아뢰기를 근래에 대간이 아는 것을 오래도록 미루어 두시니 신등은 실망합니다. 임금이 처음 정사하실 때는 반드시 가는 듣기를 물 흐르듯이 하여 이목의 소임을 다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자의 정사에 잘못이 있을 적에 학사로 복합하면 반드시 공경의 말을 들은 뒤에 윤허하시니 그렇다면 대간의 직임은 자리만 채울 뿐입니다. 이것이 대신을 중히 여기는 도리이기는 하지만 간언을 따르는 도리에는 방해가 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근래 인물을 탄핵함이 너무 지나친 것 같다. 만일 작은 과실로 사람을 버리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착한 사람이 될 길이 없으므로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16일 개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김세희가 활쏘기 시험의 수위를 차지하여 당상관에 승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세희는 지난해 9월에 시사관으로 초계되고 뽑히기 8개월 전에 쏘지 않은 수가를 추가로 쏘았습니다. 만일 처음부터 활쏘기를 시험하다가 중간에 연고가 있어 못 쏘았다면 추가로 쏘는 것은 허감이 마땅하나 세희는 9월부터 뽑혔으니 추가로 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참컨대 당상관으로 가자 할 것을 고치소서. 성공감력 안년을 지금 군직에 제수하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승전 중에 성공감력이 부족하면 군직의 중의 위 등으로 차정하여 일을 보게 하다가 일이 끝나면 도로 파하라는 하교가 있었는데 지금 안년이 감력으로 인하여 실직에 제수된 것은 미편하니 개정하소서.
병조가 이같이 기묘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노관에 붙이면서 가족을 거느리고 가지 않은 수령은 군직에 붙이라고 이미 전교가 있었는데 아직 노관에 붙지 않은 자가 10인의 다수에 이르니 청컨대 노관에 붙이소서. 김새우의 추구를 그만두라고 명하셨으나 정조의 범죄를 대간이 어찌 자세히 듣지 않고 아뢰었겠습니까? 청컨대 추구를 끝내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김새의 이런 병조로 하여금 전례를 상고하게 하겠다. 안녀는 개차하고 가족을 거느리지 않은 수령으로서 노가에 붙이지 않은 자는 모두 노가에 붙이는 것이 마땅하다. 김새우의 일은 이미 본직을 가렸으며 또 사유를 지났으니 추구하지 말라 하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16일 개유 세 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16일 개유 네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안윤손이 장계하기를 강릉부사 한급이 관물인 면포 150km 양곡을 산 일이 발각되었습니다. 장오 죄를 범하였으니 속히 파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17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변수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영사 이후 순정이 아뢰기를 성묘조위에서 무죄가 탁월한 사람들을 택하여 3일 또는 7일마다 활쏘기를 시험하였습니다. 지금 또한 이 전례에 따라 활쏘기를 시험하면 매우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17일 갑술 두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보이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18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변수 등의 일을 아뢰었다. 동지사 신용계가 아뢰기를 근래의 정사에 외람된 것이 많으니 신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쓸만한 인물이 적어 자리가 비는 대로 전보하기 어렵습니다. 좀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부득이 승사하는데 그 사이에 차설을 잃는 일이 없지 않습니다. 김윤호는 전에 상주 판관으로 있을 때 도둑을 잡은 공으로 승사라는 정교가 있었으므로 승서하였으나 그가 어진지 어질지 않은지는 신이 자세히 모르는 일입니다. 남숙 윤신로는 거중한 지 오래지 않기 때문에 신으로서는 주의하는 것을 끓였으나 그 직차에 합당한 사람이 없으므로 승서하였습니다. 또 남숙은 벼슬길에 오른 지 오래고 판관은 직차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찬가하였으며 윤신로는 부정을 지냈으므로 또한 가합하다고 생각하여 등용한 것입니다. 거중한 자가 직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본직에 있으면 반드시 승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중하여 다른 직으로 옮겨 후등에 거상하였으므로 승사한 것입니다. 하고 대사관 성세정은 아뢰기를 윤신로 남숙이 거중으로 승진 서임된 것은 허물이 2조에 있습니다. 대저 하등은 1년을 지나고 거중은 반드시 한 도목이 지난 뒤에 승사합니다. 직장 이하의 관원으로 전 최위에서 거중하고 다른 관청에서 전임될 때 중이 되기 전에 10개월을 계산하여 4일을 빼니 이것은 징계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람을 쓰는데 양과 출신이 아니면 쉽게 승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윤호는 비록 도둑 잡는 공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릴 수 없습니다. 관작이 이렇게 외람되게 되면 사람들이 모두 등급을 뛰어넘기 위하여 조급하게 날뛸 것이니 사풍이 매우 아름답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윤호, 윤신로는 벼슬길에 나온 지 오래였다. 만일 쓸만하면 승세도 무방하나 다만 거중으로 승사되었으니 개정하여야 마땅하다. 본직을 갈라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19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변수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19일 병자 두 번째 기사 검상 한효원이 정성의 뜻으로 아뢰기를 강릉부사 한급의 범죄가 매우 중하니 특별히 관절이 높고 일을 잘 아는 조관을 보내 추국하소서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19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19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19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홍문관 교리 홍언필이 대제학의 뜻으로 아뢰기를 사가독사하는 인원이 정어본에 우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용산 독서당 예자리는 기울고 무너져서 고쳐 지을 수 없습니다.
두모포에 월송암 근처에 넓고 평평하여 집을 지을 만한 곳이 있는데 나무와 돌을 수운하기가 편리하고 가까우니 나를 정하여 집을 지어 독사하게 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아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진조실로 19원 중종훈년 1월 19일 병자 6번째 기사 헌문간부제학 이자견 등이 상소하였다. 신등이 듣건대 간음을 받아들이는 길이 넷이 있다 합니다. 마음과 행동에 과실이 없고 다스리는 도리에 결함이 없는데도 오히려 경계하는 말을 듣고자 하여 충성을 바치도록 인도하고 말을 다 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이를 낙간이라 하는데 낙간하는 자는 흥합니다. 마음과 행동에 과실이 없지 않고 다스리는 도리에 결함이 없지 않으나 말하면 곧 깨닫고 들으면 곧 고치는 것을 납간이라 하는데 납간하는 자는 창성합니다. 마음과 행동이 과실이 있어서 바로잡아주면 기뻐하지 않고 다스리는 도리에 결함이 있어 가하여 다투어도 고치기를 싫어하는 것을 이를 염간이라 하는데 염간하는 자는 쇠합니다. 허물과 악이 날로 드러나는데도 말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국사가 날로 걸러지는데도 강경하게 다투는 사람을 미워하여 가난한 말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주벌하는 것을 이를 노간이라 하는데 노간하는 자는 망합니다. 생각하옵건대 주상전하께서 경적에 유심하시어 경륜에 부지런히 나오시고 풍악과 여색과 유연과 사냥 같은 사치스러운 행락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며 정성을 다하여 정치에 힘써 부지런히 백성을 구휼하여 마음을 해이하게 하지 않으시니 훌륭한 임금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기하신 지 5년이 되는 지금 마음을 가다듬고 옛날의 성제 명황을 기약하는 중에도 재상이 징견할 때 일찍이 나라 다스리는 방법을 묻지 않고 시종이 둘러있는 자리에서도 일찍이 도를 이루는 학문을 묻지 않고 대간이 나아가 말하는데도 다만 더듬더듬하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실 뿐입니다. 그렇다면 전하께서는 가난한 말에 대하여 이미 즐거워하지 않으시고 또 받아들이지도 아니하시니 듣기 싫어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노하는데도 이르지 않았으나 그것은 작은 간격인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닦아지며 지도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오겠습니까? 전하께서는 가난을 듣는 것이 질환의 관계에 있는 줄 모르십니까? 신등은 사리를 헤아리고 옛일을 증음하여 전하를 위하여 그 효용을 말하겠습니다. 요 임금에게는 착한 일을 나오게 하는 깃발이 있었고 순 임금은 묵기와 살피기를 좋아하였고 우 임금은 착한 말을 들으면 절했으니 이것이 낙간하는 자의 흥함이 아닙니까? 이 윤이 훈계하니 태갑이 허물을 뉘우치고 주공이 무일편에 바치며 성왕의 덕을 성취하였습니다. 한 문제는 치안의 계책을 얻어 거의 형벌을 쓰지 않게 되었고 태종이 10점소를 받아들여 당나라 황실이 더욱 융창하였습니다. 이것이 납간하는 자의 창성함이 아니겠습니까? 한 무제가 급암의 엄함을 끓이니 국내가 공허하고 당나라 현종이 한유의 고든말을 끓이니 얼효가 창광하였습니다. 효원이 경생의 말을 소원하니 효선의 사업이 떨치지 못하고 송나라 철종이 순인의 말을 거절하니 원우의 정치가 점점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염간하는 자의 쇠함이 아니겠습니까? 거리 관용봉을 죽이고 주가 왕자 비간을 죽였습니다. 자스가 죽음을 받으니 부차가 망하고 설치가 살해당하니 진영공이 시해되었습니다. 이것이 노관하는 자의 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저 가난한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 배가 반드시 받아들이지 않는 데 이르고 가난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배가 반드시 듣기 싫어하는 데 이르고 가난한 것을 듣기 싫어하면 그 배가 반드시 노하여 미워하는 데 이릅니다. 노하여 미워하게 되면 악과 허물이 날로 드러나도 듣지 못하고 패망이 반드시 이르게 되는데도 알지 못하게 되니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옛 제왕은 자신의 허물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고 알면 곧 고치며 정치의 잘못이 있는 것을 듣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고 들으면 곧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크고 작음이 없이 간운이 논란하여도 들어주지 않고 헌부가 논란하여도 들어주지 않으며 합사하여 골문을 지켜도 들어주지 않고 피직하여 굳게 다투어도 들어주지 않으며 시종이 부득불 그 잘못을 간하고 대신이 부득불 그 폐를 말하여도 막연히 고집하여 들어주지 않고 반드시 육조가 합사하고 정부가 동계한 뒤에야 마지 못하여 쫓습니다.
이것은 그늘에 있었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즉위하신 뒤로 이미 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전하께서 간암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말이 이치에 합당하여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아 들어주고 그 형세를 보아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이 진실로 이치에 합당하면 추요의 말이라도 취하고 광부의 말이라도 택하여야 합니다. 어찌 반드시 대간의 말을 거절하고 시종의 말을 물리치고 은인하여 듣지 않고 이럭저럭 결단하지 아니하여 그럭저럭 몇 달이 지나는 동안에 공론이 오래 굴하고 인정이 억울하여 일국의 힘을 움직이고 만민의 청문을 놀라게 한 뒤에야 비로소 받아들이니 전하가 간언을 싫어하는 것이 여기서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대저벼슬을 설치하고 직책을 나누는데 각각 그 소임이 있습니다. 대가는 말하는 것이 책임이니 그 말이 이치에 거슬리지 않으면 본디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달을 고집하여 다투었는데도 들어주지 않고 반드시 육조와 정부가 함께 아뢰기를 기다리심으로 말하는 책임이 있는 자는 그 이름만을 지키고 그 일을 맡아 하지 못하게 되니 이것은 나라의 채콩을 잃은 것입니다. 채통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 글자를 잘못했네요. 전하께서 간정을 싫어하시는 마음이 있으므로 국시를 정하여지지 않고 의논이 화목하지 않으니 이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큰 병통입니다. 신등이 듣건대 전하의 사변은 무궁하나 그 이치를 찾아보면 시와 비에 지나지 않을 따름입니다. 옳으면 천하가 다 옳다 하고 그러면 천하가 다 그러다는 것입니다. 어찌 여기서는 옳고 저기서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조정에서 한 일을 의논하게 되면 대가는 옳다 하는데 재상은 반드시 옳지 않다 하여 옳음과 옳지 않음이 서로 맞으니 그 중에 반드시 참으로 옳은 것과 참으로 그런 것이 있어 정론이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을 의논하면 대간이 그러다 하는데 재상은 반드시 그러지 않다고 하여 그름과 그르침이 않음이 서로 맞으니 그 중에는 반드시 참 그름과 참 그러지 않음이 있고 정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옳음과 옳지 않음의 사이와 그름과 그러지 않음의 가운데가 여러 사람의 마음의 시기가 쌓이고 노염이 자라나는 곳입니다. 임금이 만약 밝게 살피고 굳게 결단하지 못하여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좇고 스스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스스로 그러다고 생각하는 것을 물리치고 스스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물리치지 않는다면 그 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성실을 발해서 곧게 가안하지 못하고 엄밀히 공론을 억제하여 자기의 사사로움을 이루려는 자가 그것이 무슨 마음이 있겠습니까? 신등은 멀리 옛일을 인용할 것이 없어 바로 눈앞에 보고 듣는 것으로 밝히겠습니다. 얼마 년 이후로 대신들 중에 대개 이기기를 좋아하는 자가 많아 대간의 말이 혹시라도 그 뜻에 거슬리면 옳고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큰 소리로 꺾으면서 제 스스로 그런 것을 옳다 하여 조정에 분쟁을 일으키고 언로를 막아 임금이 위태롭고 제 몸이 살육되게 이르렀으니 응감이 될 만한 일입니다. 옛날 우 임금은 밖에 나갔다가 주인을 보면 수레에서 내려 울며 말하기를 요순 때 사람은 요순의 마음을 삼았는데 과인이 임금이 되어서 백성이 각자 그 마음으로 마음을 삼으니 이래서 마음 아프다 하였습니다. 우 임금은 백성이 마음을 달리하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며 울었습니다. 지금은 조정이 각각 그 마음을 달리하는데 전하께서는 마음 아프지 않으십니까? 유향이 말하기를 여러 어진이가 조정에 화목하며 만박승이 들에서 화목한다 하였으며 동중선은 말하기를 사람이 하는 일이 미와 악이 극하면 천지와 서로 유통한다 하였습니다. 지금 재상과 대간이 제각기 다른 은연을 지키고 전하는 조출발을 알지 못하시니 조정이 불화한다 하겠습니다. 조정이 불화하면 만민을 화육하고 천지를 화합하게 하리 한들 또한 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자의 천문이 차설을 잃어 태백성이 낮아 보이고 곡식이 이상을 보이고 돌림병이 크게 일어나고 홍수, 가뭄, 바람, 우박이 함께 곡식을 상하니 이것은 엄양이 고르지 못하고 천지가 화합하지 못한 징험입니다. 신등은 전하의 하늘에 응하는 어짐은 보지 못하였고 간암을 싫어하는 단서는 이미 원건에 알려졌으니 신등은 매우 애석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시비가 끝내 정해지지 않고 조정이 끝내 화목하지 못하여야 하겠습니까? 신등이 듣건대 저울이 바르면 가볍고 무거움이 틀리지 않고 거울이 맑으면 곱고 미움이 어지럽지 않다 합니다. 임금은 진시로 그 본운을 다스려 평평하기 저울 같고 맑기를 거울같이 하고서 서로 다른 의논이 일어나면 반드시 마음에 생각하여 보기를 누구는 옳고 누구는 옳지 않다 하고 만일 그 마음이 공정하면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고 공정하지 않으면 단연 거절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국시가 어찌 정화해지지 않겠습니까?
국시가 정해지면 여러 아래 사람들이 자연 마음을 같이하여 정사를 보좌해서 만사가 각각 그 이치에 맞을 것이니 정치하는 도는 이렇게 하는데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신등이 가까이 경악에 있으면서 전하께서 확실히 노관의 조짐이 없음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염관하시는 과실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말을 받아들이는 도량을 넓히시어 납간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낙간하시는 데 이르게 된다면 종묘사직에 다행하겠습니다. 전교하기를 상소의 뜻이 나의 병통을 바로 맞췄다. 그 중에 재상이 진견하여 나라 다스리는 방법을 묻지 않고 시종이 둘러있어도 도의에 나아가는 학문을 묻지 않는다 했는데 물어야 할 일이 있으면 어찌 묻지 않을 것이냐. 근자의 대신과 시종이 인군을 사랑하고 백성을 근심하여 정사의 덕실과 민간의 폐망을 다 말하지 않음이 없으니 물을 일이 없다. 신하가 입시할 때 품을 생각이 있으면 어찌 반드시 묻기를 기다려서 말할 것이냐. 마땅히 무엇이든지 말할 줄 알아야 한다. 또 조정이 불허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크게 놀랄 일이 아니다. 재상과 대간이 말을 달리하여 왈가왈부하더라도 무엇이 해로우리야. 상소의 뜻이 매우 마땅하니 이거를 조정해 보이라 하였다.